자, 프리 에너지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이게 아주 유용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해서 예를 한 가지 들면 그 어떤 이제 물리적 시스템이 두 가지 가능한 상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는 ordered state고 O라고 표시를 하고요. ordered 그 질서가 있는 시스템이고 D는 disordered 상대적인 컨셉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정확하게 뭐 오더 파라미터 이런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 그 아이스하고 워터 물과 얼음과 물 똑같은 물질이지만 온도가 낮으면은 얼음이 되고 온도가 높으면 물이 된단 말이에요. 또는 뭐 페로매그넷과 파라매그넷 자석인데 자석이 이제 스핀들이 또는 이제 오비탈 모멘텀들이 배열이 된 상태를 페로매그넷 상태라고 하고요. 파라마그넷은 개별적인 원자들은 또는 분자들은 저 매그네틱 모먼트를 갖고 있지만 얘가 이제 랜덤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돼가지고 그 밖에서 거시적으로 보면 이제 매그네틱 모먼트가 없는 자석이 아닌 상태 그런 상태죠. 자, 이 디스오더드 스테이트하고 오더드 스테이트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는 보통 오더드 스테이트가 더 낮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실 나타나지 않으니까 typically 그 다음에 엔트로피는 당연히 잘못 썼군요. 엔트로피는 맞죠? 엔트로피도 오더드 스테이트가 낮죠. 디스오더 스테이트랑은 더 무질서하니까 엔트로피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스키매틱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어떤 아이겐 스테이트, 어떤 스테이트가 있는데 어떤 스테이트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스테이트가 있는데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오더드 스테이트 같으면은 이제 얘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가능한 에너지 레벨들이 이렇게 좀 균일하게 분포가 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뭐 실제로 이제 어떻게 아키파이를 어떤 에너지 레벨 아키파이 하고 있느냐 하는 거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그에 반해서 이제 디스오더드 스테이트는 아마도 좀 더 에너지는 높으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고 그렇지만 여기 좀 더 복잡한 뭐 그런 종류의 어떤 스테이트를 형성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냥 스키매틱을 그리면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오더드 스테이트고 디스오더드 스테이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측 가능한 게 우리가 그냥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이 로우 템퍼러처에서는 온도가 낮을 때는 그 오더드 스테이트가 아마도 페이버가 더 안정한 상태일 것이고 하이 템퍼러처에서는 이제 디스오더 스테이트가 더 안정할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연력학 제2법칙으로 이해를 해보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온도가 높은 상태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이 템퍼러처에서는 이제 현재 디스오더 스테이트인데 디스테이트인데 이제 온도를 낮추면은 얘가 이제 오더드 스테이트로 페이즈 트랜지션을 할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엔트로피가 무조건 높은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이게 문제가 에너지하고도 경쟁을 하기 때문인데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시스템이 있고, 이 시스템이 그 외부의 그 어떤 무엇이냐, 그 레저부아하고 그 컨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컨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레저부아의 온 템퍼러처가 T고 이 레저부아예요. 자, 이게 시스템이고, 이게 O에서 D로 이제 가는지 O냐 아니냐 D냐 결정을 할 건데, 그 얘가 이제 만약에 D에서 O로 트랜지션을 하면, 그러니까 이니셜리 디스오더 스테이트에서 오더 스테이트로 만약에 트랜지션 한다고 칩시다. 이때 네트 엔트로피 체인지는 그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그 저기 얘가 그 시스템의 엔트로피 체인지도 있지만 레저버아의 엔트로피 체인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을 생각하면 ds가 t분의 de 플러스 p dv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D에서 O로 가면은 에너지가 방출이 될 텐데, 그러니까 레저버아 엔트로피가 그 레저버아의 에너지가 얼마만큼 그 열이 방출이 되냐면, 지금 볼륨 체인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원래 이 D에서 이 O만큼 트랜지션 한 만큼 열이 방출이 되겠죠, 바깥으로. 자, 그래서 T분의 이만큼의 엔트로피 변화가 생기고요. 이거는 이제 레저부아의 엔트로피 변화고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가 있는데, 얘는 원래 D에서 O로 갔으니까 O에서 D를 뺀 거랑 똑같죠. ST. 자, 만약에 이게 0보다 이면 트랜지션이 일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O가 더 스테이블 하다는 얘기죠. O is more stable. 자, 이걸 다른 방식으로 쓰면 온도를 양변에 T를 곱해서 쓰면은 ET-E0에 플러스 빼기 이렇게 씁시다. T하고 ST-SO는 이게 큰 쪽으로 트랜지션이 일어날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O를 이쪽으로 쓰고 빼기 T의 SO, 이것이 이 D의 TSD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똑같은 양이 있잖아요. 이거를 F라고 하는 양을 정의를 하고요. 얘는 에너지에서 온도에다가 엔트로피를 곱한 양을 뺀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프리 에너지라고 부르고,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라고. 나중에 이제 다른 프리 에너지가 또 나와서요. 헬름홀츠가 있던가요? 프리 에너지.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거는 그 오더드 스테이트의 좌변은 프리 에너지고, 우변은 그 디스오더드 스테이트의 프리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면은 스테이트 O가 뭐 스테이블,
하다는 얘기고요. 다른 말로 하면 프리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그러니까 이 부호가 반대가 됐으면 디스오더 스테이트가 더 안정할 테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프리 에너지가 그 전에 이걸 정의를 F는 E-TS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통계 물리학하고 연결을 시키면 그 S, 우리가 이런 거를 구했었죠. 지난 몇 시간 전에. E 나누기 T 더하기 K의 로그 G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E에서 빼기 T에다가 이거를 넣으면 이게 앞에 에너지 항은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KT 로그 C. 자, 그러니까 프리 에너지가 잘 낮은 쪽으로 트랜지션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그 G가 제일 많은 큰 쪽으로 맥시멈 그 미니멈 F라고 하는 거는 맥시멈 G하고 동일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G가 마치 그 우리가 엔트로피를 연력학 제2법칙에서 그 감마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감마는 그 우리가 어떤 템퍼러처를 정하지 않았을 때 시스템이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C는 지금 시스템이 어떤 템퍼러처를 가지고 있다는, 템퍼러처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거를 다시 한번 보면 트랜지션 템퍼러처가 이때 일어나는 거죠. 두 개가 같을 때.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은 우리가 델타 S를 ST,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뺀다고 하고요. 델타 E도 ST가, 그러니까 디스오더 스테이트가 더 클 테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은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빼주면은 어떻게 돼요? 템퍼러처 TC에서 T equal TC에서 두 개의 이 프리 에너지가 같다는 얘기니까 F5라고 F5하고 FC가 D가 같다는 얘기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델타 F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델타 E 마이너스 TC의 델타 S라고 쓸 수 있는데 이게 0이란 얘기고, 다른 말로 하면 이거 크리티컬 템퍼러처, T는 크리티컬 템퍼러처예요. 크리티컬 템퍼러처에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데 델타 S분의 델타 E. 자, 이 템퍼러처에서, 이 온도에서 상전이가 일어나는 거죠. 페이지 트랜지션. 자, 이거 페이지 트랜지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구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했지만,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프리 에너지가 E-TS니까 온도가 낮을 때는 어느 게 에너지가 더 중요하죠. 온도가 낮을 때 에너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더드 스테이트에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낮고 엔트로피도 적은 그런 상태에 있으려고 하는 거고, 템퍼러처가 TC보다 높으면은 디스오더 스테이트에 있는 거죠.
자,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 경우에는 위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이기는 거고, 왜냐하면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게 에너지가 낮아야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외부로 열을 방출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근데 동시에 엔트로피도 두 개의 스테이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온도가 충분히 높으면은 이 두 번째 항이 이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이기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는 에너지든 엔트로피든 of the system이죠. 레저부어가 아니고.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일 경우에는 얘가 외부로 엔트로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한 이야기는 그 페이지 트랜지션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온도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스테이트먼트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데, 어떤 시스템이 if a system is in contact with a reservoir of 일정한 온도의 constant temperature, 그러면은 가장 안정한 most probable state죠. 이퀄리브리엄은 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면은 어떤 파라미터에 의해서 결정되냐면은 이 프리 에너지가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그런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한 가지를 더 살펴볼 텐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온도, 지금 우리가 볼륨을 픽스 시켰는데 볼륨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물에서 얼음으로 가는 거는 이 밀도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음이 되면 사실 부피가 커지죠. 그래서 부피를 픽스 시키지 않고 부피가 변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부피가 변하는 경우는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압력이 일정한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있는데 in contact with constant temperature하고 pressure 두 개의 파라미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똑같은 그림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복사를 하시고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 P. 그러니까 볼륨이 변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파이널 스테이트로 가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 물론 이제 이 스테이트가 OD라고 하지 말고 얘가 그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파이널 스테이트로 가면서 이 I가 이 F로 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볼륨도 이제 변해갖고 잠시만, 얘를 잠시만, 그림을 하나 빼고 자, 이렇게 볼륨이 변했다. 스타일을 바꿉시다. 자, 그래서 얘가 뭐 처음에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파이널 스테이트로 이렇게 볼륨도 바뀌었다. 자, 그랬을 때 얘 어떤 상태가, 그러니까 이 이니셜 스테이트가 파이널 스테이트로 바뀌는 조건이 뭐냐면은 토탈 엔트로피의 변화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근데 토탈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냐면은
레저부아의 엔트로피 변화하고 그 다음에 델타 S는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죠. 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레저부아에서는 우리가 역시 다시 이번에는 연력학 제1법칙을 두 개를 다 놔두는 거고 P, D, V. 그 레저부아니까 시스템의 볼륨 체인지가 아니고 그 레저부아 입장에서 엔트로피가 어떻게 증가를 하냐면은 얘는 일단 온도는 놔두고요. T분의 1에 에너지가 그 I에서 F만큼 방출이 되죠. 그 다음에 볼륨도 레저부아 입장에서는 I에서 F만큼 이게 시스템은 감소하지만 볼륨의 그 레저부아는 증가를 하니까 우리가 다시 P에 여기다가 플러스 P에 델타 V인데 VI 빼기 VF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델타 S는 SF에서 I를 뺀 거죠. 자, 이 세 개가 서로 컴피티션을 할 거고요. 자, 얘가 0보다 큰 조건에서 이 트랜지션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좀 리어레인지를 해보면 한쪽에 EF, T를 곱한 다음에 한쪽에 EF를 몰아보면 EF 더하기 빼기 TSF하고 플러스 PVF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가 부호를 바꿨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고 EI하고 마이너스 T의 SI 플러스 P의 VI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바꿔지고요.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 만족해야 될 조건이고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G라고 하는 양을 새로 정의를 하는데 얘는 E-TS를 한 다음에 다시 PV를 더한 거죠. 자, 이걸 우리가 E-TS가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였으니까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에다가 PV를 더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깁스 프리 에너지 또는 깁스 포텐셜이라고 부릅니다. 깁스 프리 에너지.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데 구별을 해야 되니까 또는 FG 이런 양들을 통틀어서 E도 포함해서 이런 양들을 통칭해서 서머다이내믹 포텐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서머다이내믹 포텐셜. 자, 아무튼 간에 이 양이 GF가 GI보다 작아지면 이제 F가 더 안정하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아까 프리에너지, 헬름홀츠 프리에너지가 했던 역할을 똑같이 하는 거고요. 이 스테이트먼트를 그대로 수정하면 돼요. 우리가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했었는데 어떤 시스템이 레저부아하고 인터랙션을 하는데 그 경우에 이제 컨스탄트 템퍼러처와 컨스탄트 프레셔가 있어요. 그때 이 G라고 하는 양은 여기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에다가 PV라는 양을 더한 이 양이 최소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가 가장 안정한 상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엔트로피 시스템의 이 엔트로피 스테이트뿐만 아니라 요 볼륨, 그러니까 스페시픽 볼륨이 되겠죠. 똑같은 머티리얼이 있을 때 이 얼마나 머티리얼하면 똑같은 개수, 똑같은 질량을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이 있을 때 물이 1리터가 있다고 치면 1리터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예를 들어 1kg이 있다고 치면 1kg짜리의 부피가 얼마냐 이게 또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볼륨이 작을수록 더 안정한 상태이긴 하죠. 물론 이제 세 가지가 다 그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 에너지는 낮을수록 유리하고 엔트로피는 높을수록 유리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볼륨, 정확히 말하면 스페시픽 볼륨이죠. 얘도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우리가 물이 얼음이 되고 저온에서 얼음이 되고 고온에서는 액체 상태가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 서머다이내믹 포텐셜들 간에 어떤 사실은 관계들이 있는데 그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게 르장드르 트랜스폼이에요. 그래서 르장드르 수학적으로는 뭐 단순한데요. 트랜스포메이션 of thermodynamic potential. 우리가 보통이 아니라 만약에 시스템이 완전히 아이솔레이트 돼 있으면 에너지만 따지면 되는데 에너지가 서머다이내믹 포텐셜이 되는데 뭐 온도가 레저버와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프리 에너지, 일정한 압력까지 있으면은 그 깁스 포텐셜 이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익스터널 파라미터가 에너지를 익스체인지하거나 볼륨을 익스체인지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X라고 하는 컨트롤 파라미터를 익스체인지 한다고 하면은 또 다른 종류의 서머다이내믹 포텐셜이 등장할 수가 있고요. 시작을 이 에너지로부터 시작합시다. 에너지는 사실 뭐의 함수냐면은 엔트로피하고 볼륨의 함수로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을 다시 쓰면 에너지가 우리가 지금 위치를 살짝 바꾼 건데 T, ds, P, dv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이거는 first law고 우리가 처음부터 했던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변수가 엔트로피랑 볼륨이랑 두 개가 있어서 엔트로피와 볼륨의 함수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에너지를 실제 문제에서 서머다이내믹 포텐셜을 쓰는 경우가 없어요. 실제 문제를 다룰 때. 왜 그러냐면은 실험실에서 이거를 다루려면은 일정한 왜냐하면 일정한이 아니라 S를 매니플레이트 해야 되잖아요. 매니플레이팅 S. 얘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뭐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게 아니라 온도를 다루는 거는 온도를 매니플레이션 하는 건 이건 쉬워요. 온도는 올렸다 내렸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실험실에서 늘상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온도를 쉽게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지금 프리 에너지 이야기가 나온 거고 파티션 펑션도 나오는 거고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가 F나 프리 에너지를 더 사용하게 되는 거죠. 서머다이내믹 포텐셜로. 자, 르장드르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냐면은 우리가 결국은 변수를 변환하는 건데 원래 에너지는 S하고 V, 엔트로피와 볼륨의 함수이고요. 시작을 그렇게 했다면 자, 얘는 르장드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S 대신에 템퍼러처라는 변수를 우리가 다루게 될 거고 여기서 볼륨을 또 변화시킬 수 있다면은 다시 이번에는 T하고 P의 함수로 이렇게 깁스 포텐셜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는 에너지에다가 마이너스 TS였고요. 여기에 그 디퍼런셜을 구하면 DF는 DE 마이너스 TDS에다가 마이너스 SD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참 이런 프로세스가 지금 그 르장드르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자, 어떻게 변수가 바뀌는지 한번 보면은 DE가 우리가 인력학 제1법칙을 적용하면 T, DS 마이너스 P, DV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 항과 요 항이 캔슬이 되죠. 그래서 두 항이 캔슬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P, DV 마이너스 S, D, T 다른 말로 하면은 F가 V와 T 함수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T와 V, S 대신에 엔트로피 대신에 온도의 함수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실제 시스템에 우리 컨트롤 파라미터의 함수로 되는 거죠. 깁스 포텐셜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 대신에 쓸 수가 있겠죠. 얘는 F에다가 PV를 더한 거고요. 얘를 마찬가지로 디퍼런셜을 취하면 DF PV 플러스 PDV 플러스 VDP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우리가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는 이미 구했으니까 이걸 여기다가 더해주면 이 마이너스, 자 요거 대신에 요거를 넣어주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두 항이 서로 소거가 캔슬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SDT 플러스 VDP고, 따라서 G는 뭐의 함수라고 쓸 수 있냐면 템퍼러처와 프레셔. 이것도 템퍼러처가 온도와 압력은 역시 실험실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파라미터니까 유용한 서머다이닝 포텐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자, 이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만약에 시스템의 프리 에너지를 알았다고 치면은 시스템의 프리 에너지를 온도와 부피의 함수를 알았다고 하면 여기서 엔트로피와 압력이 저절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엔트로피는 그 프리 에너지를 온도에 대해서 파셜 디리버티브를 취한 거고요. V는 픽스를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압력은 마이너스. 역시 마이너스의 볼륨에 대해서 프리 에너지,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를 파셜 디리버티브 취하는데 이때는 온도를 고정시켜야 되겠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엔트로피는 역시 똑같이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G 이렇게 되고, 이때는 프레셔를 고정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볼륨은 이 경우는 이제 볼륨이 얼마인지 모르고 컨트롤 파라미터가 P니까 압력에 대해서 깁스 포텐셜을 미분을 하면 되죠. 다만 여기서 온도를 픽스 시키는. 자, 이렇게 서머다이내믹 포텐셜이 결정이 되면 그 물리량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거는 내가 시스템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캐릭터라이즈 할 것이냐, 실험을 할 것이냐, 또는 이론적인 예측이나 설명할 것이냐에 따라서 물리량들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예고, 뭐 여기 국한되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넘버, 그러니까 입자의 개수가 변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것이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그러니까 포톤을 다룰 때 포톤의 개수는 절대로 고정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입자의 개수가 변하는 컨트롤 파라미터가 아닌 그런 경우를 따져야 될 것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